다음은요, 국민의힘 상황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키워드가 두 번째 키워드가 있었는데 집안꼴이었죠? 그거와 관련돼 있습니다. 보시죠. 두 가지 기사 준비했습니다. 이준석, 조수진. 그러니까 여긴 당대표. 여기 조수진 의원은 저 최고위원. 각각 선대위에서 중책을 맡고 있죠. 총괄, 아니죠. 상임, 공동상임 선대위원장. 그리고 여기는 선대위 부위원장. 그러면서 각각 뭐 공보단장도 맡고 있고 각각 또 다른 역할이 있어요, 지금. 고성을 내면서 충돌했다. 뭐 책상을 쳤다는 소리까지 나와요, 지금요. 그러자 이준석 거취 표명하라. 조수진 사퇴 요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공보단장 맡고 있는데. 김건희 논란 대응 문제로 뭔가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쟁이 붙은 거죠. 조수진, 난 후보 지시만 듣는다. 그러자 이준석 격앙, 책상 치고 회의장 나가.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밤 상황이 돼요. 조수진, 이유망론 잘못, 이 대표께 사과한다. 근데 이준석 대표 오늘 아침에 사과 안 받는다 그랬어요. 거부한다. 거취 정하세요. 이건 뭐냐, 물러나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시죠. 조수진, 난 윤석열 말만 듣는다. 아, 이게 뭔가 감정선을 건드렸나요? 이준석, 알아서 거취 표명하라. 김건희 대응 전략 두고 충돌. 뭐 이런 거예요. 뭐 시작이 설명이 있는데 뭐 얘기를 하다가 대응 전략 얘기하다가 뭐 여기는 지금 이 얘기하는 건 적합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가 오갔어요. 그러다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 뭐 이런 거 얘기가 또 나온다. 도대체 이게 뭐냐? 제대로 하세요, 공보단이. 그러면서 시작이 됐는데 선대위 지시 반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다음 뭐 조 의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준석 비하 유튜브 방송 링크를 뭐 누구에게 보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그게 공개가 됐고. 그러자 왜 공보 업무 집중 못하고 이런 거 합니까? 라고 또 막 비난을 하죠. 그러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자, 어제요. 회의를 끝내고 나온 이준석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안에서 큰 소리는 나는 거 나 선대위 내에서 뭐 업무 지시사항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선대위 운영 체계상 개선을 바로잡고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담임한 업무에 맞는 것을 제가 지시했는데 본인이 선대위원장 말은 상임 선대위원장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바람에 좀 언성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뭐 하기에 달려 있다 봅니다. 뭐 예. 그 상황이 엄중하지 않았으면은 자기 직무를 수행할 것이고 개선도 올바르게 인지를 했을 것이고 안 그러면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겠지만은 지금같이 하겠죠. 그러니까 어제 선대위 회의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먼저 이거 대응 전략 여기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요. 그러다 다른 참석자들은 여기서 논의하는 건 적합하지 않고 그건 따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취지로 정리가 되는데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아니 이거 관련해서 자꾸 윤핵관 얘기 나오면서 뭐 총괄 선대위원장과 당대표를 비난하고 막 이러는데 공보단에서 좀 잘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자 조수진 공보단장이 본인은 윤석열 후보 말만 듣는다. 왜 나한테 지시를 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언쟁이 시작됐죠. 다음 화면 몇 가지 더 준비했는데 보시죠. 그 이후에 이 문제가 발생하고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뒤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조수진 의원이 뭐 옆에 아는 분들한테 뭐 이런 거를 URL을 링크를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동영상 URL인데 이준석 대표를 좋게 안 다룬 거죠. 근데 이걸 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본인의 SNS상에 이렇게 글을 또 올립니다. 왜 공부 업무 집중 못하고 막 이런 거 합니까? 왜? 이준석 정신건강을 걱정하는 뭐 어디 링크를 왜 올리고 그러세요? 이렇게 되면 이게 감정으로 가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반발 또 강하게 한 거죠. 그러자 이제 어제 밤입니다. 조수진 의원이 여유가 없어 벌어진 일이지만 이유를 막론 잘못된 것 사과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새벽에요. 이준석 대표가
기가 찬다. 사과 같지도 않다. 거부한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거부한 거죠. 사과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요. 뭐 지금도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 강경해졌어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요구대로 조수진 의원이 지금 선대에서 역할 물러나지 않으면 본인이 물러나겠다. 이런 식의 또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좀 심각해졌어요. 윤희석 특보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참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 답변을 좀 하셔야 돼. 이거 왜 이렇게 된 건지 지금. 예, 기본적으로 선대위 내부에서 선거를 앞두고 저런 불협화음이 노출된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기본적으로 이 두 분 간에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두 분이 과거에도 조금 약간의 충돌 이런 게 좀 있었죠. 그렇죠. 두 분이 6월에 한 분은 당대표가 되시고 한 분은 최고위원이 되셨는데 조수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뽑는 5명 뽑는 중에 수석으로 1등으로 됐기 때문에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또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석 최고위원이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최고위원을 하게 되면서 당대표와 젊은 당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당 정책과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달랐던 부분이 그동안 많이 노정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선거를 치르는 요즘 같은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예. 또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까지 이렇게 자극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빨리 이거에 수습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거든. 이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엇보다도 가장 피해를 받을 사람이 후보기 때문에 그렇죠. 후보께서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입니다. 예. 당대표고 당대표가 당을 대표하는 거고 또 업무 개선상 조수진 최고위원은 어디까지나 이준석 대표의 어떤 지시나 명을 선대위상에서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바로 정리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특보께서 이제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지금요. 지금도 김영주 전 네. 의원님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앞서서 이준석 대표가 부산으로 내려갔던 그때 당시 상황 윤이 갈등의 2라운드 아니냐. 왜냐하면 조수진 의원이 어제 얘기하면서 본인은 윤석열 후보의 말만 듣는다. 윤석열 후보의 지시만 듣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당대표의 지시는 안 들어요. 왜 나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윤이 갈등의 2라운드 아니냐.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이제 뭐 국민의힘 캠프 내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2라운드인지 아닌지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울산 해동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있어 왔던 윤석열 후보 팀의 예. 그 캠프 내부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만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 팀, 윤석열 후보 본인의 어떤 그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조수진 공보단장이 사실은 기자들과의 관계에서 원활하지 못하거나 또 전통적으로 선거에 있어서 아무리 본인이 수석 최고위원이라 하더라도 예. 비례대표 초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동안의 정치 전통으로 보면 민주당만 하더라도 공보단장이 3성급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중진들이 맡았죠. 예, 아무리 뭐 자기가 최고 뭐 수석 최고위원이라 하더라도 초선 의원을 공보단장을 맡겨놓으면 그 밑에 이제 뭐 수석 대변인이나 부대변인이 뭐 재선도 올 수도 있고 초선도 올 수 있는데 또 예.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를 높이 사는 게 현실적인 어떤 풍토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 또 조수진 최고는 최고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넘버 2인데 이런 예. 의식,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갈등으로 내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 본인 스스로가 빨리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당의 어떻게 판단을 하죠, 이걸 지금? 그만두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것도 사실 어려운데. 단순히 그냥 비례대표 초선 의원 전문가라면 그만두시죠 하지만 당의 넘버 2를 그만두라고 하는 건 또 쉽지는 않은 것이고 근데 어쨌든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조수진 공보단장하고 나 일하기 싫다라고 했을 때 고치를 했을 때는 김종인 말하자면 총괄선대본부장님 위원장님하고 윤석열 후보와 만나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올라온 소식인데요. 뭐 일단 언론사 한 곳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조수진 최고위원이 개인적으로 사과 표명한 사실 없다. 조 최고위원의 거취 표명이 없으면 내가 떠난다. 거취 표명해라. 안 그러면 내가 간다. 그리고 이건 후보에게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또 여기 선을 걷어요. 알아서 떠나세요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갑니다. 근데 이게 후보하고 관련이 없을 수가 있나요, 지금. 시작을 윤석열 후보 말만 듣는다 이런 거에서 지금 발단이 된 상황인데 지금 이게 좀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 다음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이 기사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색깔 치는데 사실 발단이 선대위 내에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최근에 어떤 문제와 논란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걸 얘기하다가 불거졌어요, 지금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런 일도 있었군요. 혹 때려다 혹 붙이나 야당 김건희 딜레마다. 이건 뭐 혹이 두 개 나오는데 최근에 어떤 이 경력 이력에 대해서 뭔가 허위냐 과장이냐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무슨 뭔가를 해명을 했어요. 근데 과거에 어떤 팜플렛을 찾아서 그걸 올린 거예요. 공개를 했는데 이준석이 올린 전시 팸플릿 속에 김건희 출강 대학이 또 달라졌어요. 앞서 설명한 것도 다르게 표기가 됐던 거예요. 어떤 대학이 또. 그래서 또 논란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대학의 이름이 앞글자만 비슷하고 중간이 달라요. 그러자 여당에서는 김건희 축구 교실 다니고 축구 선수 행세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설명하려는데 그 자체가 또 안에서 뭔가 또 이 일부분 하나가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뭐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씨의 등판, 이게 등판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등장을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리고 후보와 함께 뭐 행보를 하거나 이런 건데 과연 언제 할 것이냐 이거 여전히 큰 관심사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정희 위원장께서 후보자님 배우자 등판 관련해가지고요. 꼭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남편의 정치 활동에 동참을 해서 공개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또 조용히 가족으로서 역할만 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것을 언급하신 것이 아닌가. 자, 저 질문은요. 이 내용 때문에 질문이 나왔어요. 이거 한 이틀 지났는데요. 언론 인터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얘기를 했어요. 배우자가 같이 나와서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거는 꼭 등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들리죠. 그러면서 과거 사례를 들어요. 1987년 노태우 후보 부인은 공식적으로 밖에 나온 적이 없었다. 이런 사례도 있다라고 굳이 얘기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아내를 데리고 뭐 선거운동 하는데 크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거는 뭐 그냥 별로 그다지 아닙니까? 라는 식이에요. 취지는.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고 느끼는 건 아닌 것 같다.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등장 안 해도 된다라고 들립니다. 지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혁 전 국장님. 안 나올 수도 있을까요? 만약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뭘까요? 아니 그건 뭐 개인 의견들을 이게 뭐 물론 총괄 선대위원장이시니까 예, 여러 가지 후보도 또 고민들이 비슷하게 있고, 좀 얘기를 해서. 후보도 뭐 고민이 있겠죠. 근데 결국은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기 아까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지만 1987년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부인 김옥수 여사가 예. 별로 나타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선거를 할 때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도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부인께서도 끝까지 나타나시지 않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1987년 사례와 지금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그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된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명을 하거나 사과를 하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아마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 집권 여당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그 공격을 하면서 의혹을 부풀리고 예. 그다음에 거기서 뭐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 계속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전략의 문제겠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물론 선거 자체 대선을
후보를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 뭐 후보 배우자를 보고 투표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지금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가겠다라는 식의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후보자나 혹은 뭐 선대위에서는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거다. 그래서 안 나오는 것, 끝까지 안 나오는 것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윤석 특보님 오늘 어려운 질문이 많습니다. 당 상황에 대해서. 김건희 씨의 등장. 등장이라는 거는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고요. 후보와 같이 행보를 하거나 뭐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 선대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김종혁 편집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의견이 많아요. 갈려 있습니까 좀? 그러니까 안 나오실 수 없다. 아, 그러니 뭔가 준비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예.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오시는 게 도움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하는데 좀 시간을 더 봐야 된다는 쪽입니까, 예, 그거는?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메시지 관리 측면에서는 지금 개인적으로 언론의 전화를 받다가 이제 여러 보도가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전화 인터뷰 형태로 보도가 됐어요, 다. 그렇죠. 그래서 이 메시지 관련해서는 대변인실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가는 식으로 정리가 된 거는 사실입니다. 일단 정리가 됐습니까? 예, 일단 그렇게는 돼 있는데. 후보 부인의 어떤 대외적인 메시지나 어떤 발언 등은 대변인을 통해서 나가기로 이제는. 예, 그렇게 이제 어. 하나의 통로를 마련해놨고요. 예.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김건희 대표, 즉 후보 배우자에 관련한 뭐 보좌 팀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이 없습니다. 아직은 예. 없다는 거네요. 예,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 것도 없고 실제 존재하지도 않고 따라서 상황을 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하다가 이렇게 언제 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처음 당하는 거고 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김건희 대표의 경우에는 정치인의 아내로 사신 기간이 몇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고 역대 어떤 대선 후보의 배우자와는 다른 상황에서 이 중차대한 대선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어떤 처신과 관련해서는 전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수 부단장님하고 김용준 의원께는 뭐 같은 질문 드리겠는데 먼저 한민수 부단장께는요. 뭐 선거니까 좀 냉혹합니다. 경쟁 정당의 상황이니까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끝까지 대선 끝까지 등장하지 않으면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그게 득이 됩니까? 아니면 뭐 별다른 오히려 안 좋은 겁니까? 아니면 뭐 아무런 뭐 영향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런 문제를 유불리로 따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시고 했는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뭐 87년 사례를 뭐 김종인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는데 역대 대통령 후보 부인 중에 김건희 씨만큼 이런 논란에 휩싸인 분이 역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인데 예. 본인이 해명을 안 하고 나타나지 않으면은 예. 해소가 되기 어렵거든요. 예. 자꾸 뒤에 계시고 다른 분이 당 대변인이나 선대위 해명하다 보니까 가령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뉴욕대 방문 연수 프로그램이에요. 예. 이틀도 안 되는 3, 4일짜리. 근데 그거를 모 대학에 대학 이름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학력란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댓글 같은데 뭐 축구 선수 나왔습니다마는 예. 그 뭐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 뭐 병영 체험 하잖아요 며칠간 그거하고 해병대 복무한 거라고 쓰는 거 똑같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김건희 씨가 계속 안 나오시면은 예. 이 논란이 해소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김건희 씨는 영부인이 됩니다. 그러면 뭐 다 아시지만은 청와대에는 이 영부인만 따로 이렇게 지원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제2부속실. 제2부속실이 있죠. 거기에는 국가의 세금, 국민이 내는 세금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공무원이 가서 일을 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예.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은 돈이고요. 그리고 해외를 나갈 때도 그 대통령과 함께 거의 예. 모든 행사에 가서 예. 나라를 빛내는 이 국가의 영부인으로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 그러려면 당연히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 거죠. 그리고 예전 상황은 부인이 누구인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이었거나 예.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드러나지 않았거나 예. 했을 때인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해명 안 되면 자꾸 이런 해명이 의혹을 낳고 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고민이 되고 뭐 후보나 뭐 김종인 위원장은 저렇게 말씀하고 늦추려고 예. 노력하더라도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저는 국민들의 의혹은 더 커지고 국민들이 아마 불러낼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 특보께서 지금 뭔가 좀 해명,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하시다고 손질을 하셨어요. 예, 말씀하세요. 네,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력 관련해서 예. 학력란에 뉴욕대 연수 과정을 기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 학력을 부풀린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다른 대학의 지원서에는 예. 연수한 것을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었는데 어느 대학에는 그 란이 없었기 때문에 학력란의 맨 밑에 뉴욕대에서 연수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를 하고 연수라고 확실하게 기입을 했었다. 연수다. 아. 예, 그래서 그거는 학력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거를 학력으로 학력 그러니까 위조라고 말씀하시는 학력은 아니고 거죠. 경력이나 이력 중에 하나로 봐달라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논란이 됐죠. 그 부분도 또. 그 대학 이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지금요. 여러 가지 대학이 나왔습니다, 지금. 김영준 전 의원님, 이 사안을 좀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좀 느끼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 같은 경우는 안 나왔고 또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호 여사도 실질적으로 그 말하자면 남편이 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활동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김건희 대표의 경우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에 개입의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장은 안 할 수 있지만 이미 그 캠프 밖에서 캠프 활동을 하는 과거에 보면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 같은 그런 활동들을 한다고 후보에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좀 조언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뭐 그렇게 네.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오. 등판은 없을 수는 있으나 계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김건희 대표 쪽에서 오히려 왜 내 문제를 이렇게 당이 헐거려 놓느냐. 그것이 바로 조순신 최고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거든. 드러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무슨 김옥숙 이호 여사와 같은 형태로 이 상황을 볼 수 없는 게 복잡함에 가중되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 YTN이나 오마이뉴스도 본인이 직접 그렇습니다. 전화 인터뷰 당에서 했어요. 뭐 연결된 걸 한 게 아니라 예. 내가 해명하다 내가 떳떳하다 하다가 이 문제가 항상 발현됐잖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걸 설명하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회가 되면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그런데 어쨌든 나오면 예. 사실은 기자들의 질문을 제대로 명쾌하게 답할 수 있느냐, 손해가 될 것이냐, 이걸 볼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픈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차원 자체는 아까 우리 말하자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유불리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기다려보면 알겠죠. 어떻게 되는지요, 시간. 시간이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